다른 이의 생각과 삶의 경험을 오롯한 레거시로 만드는 직업. 배우의 삶은 다채로움 그 자체이며 도전과 열정으로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같은 극단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생활하는 우리. 극단에선 선후배 연기자로, 가정에선 남편과 아내로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서로의 삶을 응원해왔습니다. 살면서 조금씩 힘든 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한 번도 다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가난과 어떤 부의 상징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항구도시 목포는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남도 문화의 본산. 그런 목포에서 30년의 전통을 이어온 극단 갯돌이 우리 부부의 일터입니다. 나는 13년째, 남편은 10년째 단원으로 함께하며 다양한 인생을 살아왔는데요. 연극 배우의 일상은 연습, 그리고 또 연습이죠.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수백, 수천 번을 연습하고 되뇌이며 완벽한 감정이입을 시도합니다. 이거 어르신께서 무의도에서 제일로다가 애낀 사람이 누구냐? 간단해가 이거 제대로 하려고는 배역에 대해 연구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남다른 남편. 남편은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일찌감치 배우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장 이 순간에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마 연극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직업이라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이게 되나, 그런 삶을 어떻게 더 좋게 풍요롭게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나, 뭐 그런 걸 좀 연구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연극이란 직업이. 존경해요. 저희 신랑이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나 그 연습이나 그 집중도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고 미쳐버릴 정도로 열심히 그걸 막 그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대학 시절 마당극 동아리 활동을 했던 나는 졸업과 동시에 극단에 들어왔습니다. 연극 속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면 참 잘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나는 배우인 동시에 안무가이기도 합니다. 춤이 좋았고 안무 작업에 흥미를 느낀 나는 한국 무용에서 재즈 댄스까지 다양한 춤을 섭렵하며 안무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는데요. 그게 상황에 맞는 안무를 고안해내는 일 또한 연기 못지않게 흥미로운 작업이랍니다.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그 외도를 해본 적도 없고 다른 일 자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처음 시작할 때는 집에서부터 반대가 네가 무슨 딴따라를 뭐 대학 졸업시켜놨더니 저것이 딴따라 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힘들게 이 일을 계속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머리도 막 밀고 아빠한테 대들고 그런 과정부터 해가지고. 아내와 내가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면 15명 남짓한 극단 사람들은 끈끈한 동지애로 엮인 가족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연습하고 회의하며 보다 완벽한 무대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우리. 우린 시대의 아픔과 소외된 이들의 현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고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해마다 세계 마당극 페스티벌을 개최하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죠. 저희가 민족극 단체인데 마당 뮤지컬이라고, 그래서 마당과 저희 극단은 조금 다른 극단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슬픈 연기를 한 몇 개월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파요. 계속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연기나 이제 웃긴 연기나 코미디 연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즐겁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기가 진짜 죽기보다 싫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도전을 많이 했어요. 무전여행도 하고, 그리고 사람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면. 연기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이상 나는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전 여행을 통해 낯선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배웠고 마술과 기타를 배우며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죠.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목포로 내려온 지 10년. 나는 수십 명의 삶을 살아내며 누구나 인정해주는 배우가 됐고 늘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아내를 얻었으니 그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만의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좋아요. 다른 와이프하고 좀 틀리게 그때는 혼자서 집에서 뭐 맥주 한 잔을 한다거나 뭐 차를 한 잔 마신다거나 아이도 재워놓고 그때가 참 좋아요. 뭐 대화가 안 통한다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얼굴 뭐 맨날 술만 먹고 다니냐 나하고도 좀 놀아달라 이런 건 없어요. 배려는 좀 없어요. 그래서 좀 아파도 좀 자기만 생각하고 막둥이라 그런가 자기만 좀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게 좀 있죠. 남들은 나한테 뭐 땜 잡았다고 그러는데 아이. 뭐라 그러지? 뒤치다거리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 다 했던 것 같아요. 나 내 옆에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며칠간 안 본 적이 없던 것 같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만남부터 호감을 가진 우리. 1년간의 비밀 연애 끝에 결혼했고 5년째 신혼 때처럼 달콤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죽일 놈이었지. 옛날에는 그 조직 안에서는 이 연애가 금지가 됐거든요. 연애를 해버렸어. 그것도 이제 중견 배우를 꼬셔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연애가 잘 되면 좋은데 중간에 이게 뭔가 깨지면 둘 중에 하나 그만두거나 둘 다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반대로 했다가 처음에 조직에서 벌도 받았을 건데.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아담하고 귀엽고 뭐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콩깍지가 씌면 뭐 그런 게 없어지나 봐요. 몰래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두근거리는 게 많았어요. 항상 죄 짓는 것처럼 이제 걸리면 둘이 다 아웃이니까. 이게 저 때문에 지금 집사람 이제 같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 집사람은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에 몸담고 있었는데 저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더욱더 조심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모이게 돼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이래저래 해서 사귀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네, 저는 이제 6개월 강등을 당하고 집사람은 2년 휴직을 당하고. 워낙 이렇게 사내 커플이 저희 극단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해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내 식구보다도 더 오래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사람들에게 그런 좀 받았을 때는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어쩔 수 없는데 선배님도 다 이렇게 결혼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따르는 게 너무나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가는 과정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극단객들이 유지할 수 있었던 비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하고. 결혼은 우리에게 가족을 만들어줬지만 동시에 시련을 안겨줬습니다. 극단에서 쌓은 신뢰와 위치를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린 결코 후회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왔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랑이 한순간의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의 아이는 6살이 됐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죠. 연습을 마치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길. 아주 오랜만에 이른 퇴근을 하네요. 아침에 출근하면 늦은 밤이 되어서야 만날 수 있는 아이. 엄마나 아이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남편과 나의 성을 모두 준 내 아이 김정송아. 송아는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제 집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일하는 엄마들이 누구나 그렇듯이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합니다. 애기 엄마가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는데 애기가 이제 엄마 목소리 듣고 3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슬라이드 된 거기 아파트 그 계단 밑에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여기 다 까져가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면 그렇게 또 보고 저는 이제 또 집에서 자는 모습을 봐요. 자는 모습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이렇게 한 5분, 10분 이렇게 하고 다시 헤어지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참 미안하죠. 아이한테 미안한데 이거를 남편은 아이에게 더없이 자상한 아빠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만큼은 오로지 아이에게 집중하죠. 경제적인 안락함을 주지 못하는 대신 우린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근데 돈이 없다고 생각한 적은 실은 없어요. 거의. 그 조그만 월급이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또 근근히 사라져 가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사람이라면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가난과 어떤 부의 상징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계속 교과서 쪽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항상 저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뭐 돈이 없어서 맛있는 거 못 사 먹는 상황이지만 조울증에 한번 걸려가지고 호되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을 수가 있었던 거. 지금 계속 치료 중이지만 그때 조울증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막 좋을 때는 엄청 올라가 버리고 나쁠 때는 쑥 떨어져 버려. 그래서 좋았을 때 돈을 엄청 써버렸거든요. 통장에 있는 돈 어마어마한 돈을. 근데 집사람이 이제 병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이만한 게 진짜 울컥 올라왔어요. 진짜 없는 살림에 어렵게 그 부어갔던 돈이었는데 그래서 뭐 근데 병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그랬다면 조금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로 큰 돈도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큰 돈이었거든요. 극단 선배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찾아온 남편의 조울증. 배우에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병은 사형선고와 같았지만 우린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묵묵히 기다려줬고 아이는 미소로 남편을 응원해줬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은 극복이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1년이면 200여 차례의 공연을 치르는 빡빡한 일정. 오늘은 순천으로 출장 공연을 나왔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관객들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자는 것이 극단이 추구하는 방향인데요. 9개의 전남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여름 문화축제에 초대됐으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관객들과 마주할 생각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거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항상 두려운 게 작은 실수 때문에 이 극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항상 좀 두려워요. 그래서 꿈도 많이 꿔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데 잘못 갈아입고 나온 거라든지 막 그런 꿈들. 배우나 스태프들 모두 공연장에서 보낸 세월이 길지만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긴장을 하죠. 우리에겐 여러 번이지만 관객들에겐 처음인 무대이기 때문에 늘 완벽한 공연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공연 작품은 홍어장수 문순득 표류기. 3년 동안 세계 각지를 표류했던 신안 우이도 출신의 홍어장수 문순득의 여정을 담은 연극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해 필리핀과 중국, 일본을 넘나들며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홍어장수의 모습을 그려가는 작품이죠. 3년 전 초연 이후 이미 수십 차례 무대에 올려진 작품이지만 우린 무대에 오를 때마다 첫 공연의 긴장과 설렘을 떠올립니다. 매 순간 맡은 역할에 몰입해야 하는 것이 연극 배우의 소명이기 때문이죠. 지가 계속 미쳤다는 지랄이야. 미치겠네. 배우 뭐 어떤 역할을 맡으면 거기에 홀딱 빠진 놈들이 요 두 놈이거든. 특히 이제 우리 나인이가 조금 연배는 더 작지만 배우로서 욕심이라는 게 이거 원액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한해서는 열심히 하죠. 정말 좋은 작품을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너무 잘했을 때 무대에 서서 마지막 박수갈채를 받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 관객분들에게 감동을 줬을 때가 아마 제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늘 무대에 오르지만 매 순간 긴장되는 것이 또한 무대. 관객들의 눈빛을 보며 긴장하고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용기를 얻는 것이 연극 배우의 삶입니다. 아내와 나는 오늘 각자 6개의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의상과 소품을 역할에 맞게 준비하고 각각의 배역을 소화하려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시골 안악이었다가 일본인이 되고 다시 필리핀 사람이 되죠. 나 역시 신안의 어부에서 시작해 다채로운 인생을 연기합니다. 배역마다 특성을 잡아서 캐릭터가 겹치지 않게 연기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그동안 쌓은 내공과 집중력으로 다부지게 연기하는 아내를 볼 때면 아내이기 이전에 연극인 선배로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계속 이 일을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도록 같이 그냥 쭉 가는 게. 내 삶의 배경에 언제나 서 있는 따뜻한 가족이자 든든한 동료. 아내와 나는 그렇게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넘치게 얻진 못해도 부족한 줄 모르고, 아니 관객들의 웃음과 감동으로 현실의 고단함을 극복하며 그렇게 우린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갑니다. 무대 위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우린 천생 배우랍니다.